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대서남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무더기 징계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교육부가 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에 중징계 1명, 경징계 13명, 그리고 110명에겐 경고 처분을 내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말 그대로 무더기 징계 요구인데요. 세종시교육청에서 장학관 승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여러 비위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세종교육청이 관할한 학교가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네, 그 특별자치시긴 하지만 좀 규모가 적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많은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부 감사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교육청은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그 원래는 그 승진을 희망하든 안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승진 연한을 채운 그 대상자들에게 승진 대상자임을 알려준 뒤 서류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고 이제 승진 희망자에게만 인사평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제 공지한 지 이들을 이제 승진 후보자 명단에 올려 승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승진 연한을 채운 대상자 전원에게 승진 관련 공지를 해야 되는데 희망한 사람들에게만 공지를 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승진 대상자임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이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승진이 누락됐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서류 제출 기한이 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학사 3명이 소속된 부서에서만 서류를 제출받았다고도 합니다. 예. 그 일종의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마감 기한 이후 서류를 제출한 이 3명의 장학사들 중 2명이 장학관으로 승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감 시한을 지났는데 승진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알리지 않고 또 누구에게는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뭐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래 보입니다. 그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세종시 교육청은 승진이나 전보 등에 필요한 일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보다 적게는 36일, 많게는 362일이나 빨리 적용한 사례 3건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가 예정된 조례 규칙과 관련한 그 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고 하고 육아휴직자의 근무 성적 평점을 이제 잘못 산정해서 승진해서 누락한 사례도 무려 12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아울러 초중등교사 임용 시험과 관련해서는 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연구 용역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검사를 부적절하게 한 점, 그리고 이제 징계 처분자나 복직자 등에 대한 호봉을 잘못 책정해서 보수를 과다하게 혹은 적게 지급한 사례들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예.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안타깝게도 적발된 사례가 또 더 있습니다. 그 명퇴 신청자에 대한 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적법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교육 전문직 공개 채용 전형 평가에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현장 평가에 참여했던 점, 채용 과정에서 그 취업 지원 가점 대상자인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2명을 불합격시킨 점, 공립법인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 강사 연수에 불참한 학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 등 정말 여러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 세종시 교육청에 이제 관련자 징계와 함께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시정하고 또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사상 초유의 고교 배정 오류 사태를 겪었던 세종시 교육청이었죠. 혁신 교육 등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세종시 교육청이 이런 이제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시민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지 않게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한 세종시 교육청의 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용지물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불법 주정차, 정말 내가 대상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만큼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이제 피해를 보신 경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대전시가 야간에는 이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좀 무색하다고 합니다. 아, 야간에는 신고 자체가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야간에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전시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한 차량 신고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타이틀,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라는 그 행정안전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그 해명은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24시간 다 단속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디지털로 하는 거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접수가 되지만 그 접수를 실시간으로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 네네. 예. 글쎄요, 완전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어쨌든 대전시로서는 인력 부족 때문에 24시간 다 단속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은 공무원 1인당 20건에서 30건씩 일을 처리해야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지난 4월 17일부터 그 안전신문고 앱으로 대전시에 들어온 불법 주정차 신고 3,500여 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율은 1,484건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대전시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야간이라고 긴급 구급차 출동이라든지 그리고 화재 사고 이런 거 났을 때 이 불법 주정차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 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야간에 일을 마친 뒤 이제 차를 빼려고 하는데 도로에 이제 불법 주정차한 차가 제 차를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량 운전자 번호를 확인해서 차를 좀 빼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차량에는 운전자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가 대략 밤 11시경이었는데요. 단속 권한이 있는 대전 중구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야간 당직자 하는 말이 지금 일하는 사람이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저는 어떻게 차를 빼서 집에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미안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통 이용했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턱이 높았던 그 도로와 연결된 주차 공간이었었는데요. 그 주변에서 빗면이 될 만한 그런 돌과 구조물들을 좀 이용해서 아주 어렵게 차를 빼서 귀가를 했었습니다. 예. 그 행정에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와 저럴 경우가 다르다면 사람들은 단속을 당해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기왕 하는 일이라면은 행정당국이 좀 이를 일관성 있게 제대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정 PD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비단 정 PD만 혼자 겪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선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브루투스 너마저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카이저 시저가 했던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한 대사죠. 예. 그 로마 공화정 말기 이제 장군이었던 카이사르 시저가 했던 얘기인데 예. 자신의 신복인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할 때 했던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주로 이 말이 쓰이곤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로 대전시 한 공무원이 시청 청사 안에 있는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예. 시청 청사 안에서 이 불법 시술을 받았다, 미용 시술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거 단속해야 되는 대전시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런 그렇죠. 행위가 공무원이 이제 시청 안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니까 이거 정말 대전 시민이나 아니면 허태정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이제 카이사르의 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대전시 소속 행정직 6급 공무원이 지난 18일 오후 3시 52분쯤 시청 1층에 위치한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술을 받다가 수유실을 찾은 한 시민의 제보로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걸 본 시민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제보를 했을까요? 아마 공무원인지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었는데 나중에 예. 공무원인지 알고는 더 많이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적발된 시간이 3시 52분. 뭐 근무 시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록 시술한 사람이 이제 미용 종합면허 소지자라 이제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영업장을 벗어나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공무원은 업무 시간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인데요. 시술을 받던 당시 이제 출장기를 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적발이 되자 반일 휴가를 내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복무규정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글쎄요,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좀 씁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해당 공무원의 혼자만의 일일까? 이 시점에서는 이런 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웬만한 담력 갖고는 혼자서 그런 일을 하기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이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공무원의 수의실 불법 미용 시술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제 관련 공무원의 추가 연루 검토 여부를 이제 CCTV 등을 이제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피의자 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별도 조사를 실시해 무겁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한편 대전시는 이번 사건 직후 모든 직원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복무 점검과 함께 강력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공문이 올해에만 이미 수차례 공무원들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이게 바로 허태정 시장의 민선 7기 시정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허 시장의 이런 당찬 포부와는 달리 LNG 발전소 건립 추진, 어정쩡한 대전 방문의 추진 과정, 야구장 신축 부지 선정 논란 등 시정 현장을 보면은 시장의 뜻과 대전시 공무원들의 업무 방향에 좀 상당한 엇박자가 있어 보입니다. 예. 허태정 시장이 보다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원팀 대전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나비 효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커다란 날씨 변화와 함께 재앙으로 이뤄질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미세한 변화를 잘 살펴보고 미리 미래를 대비해야 커다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일 세종시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신도시가 생기면 상가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예. 지난 2017년 1분기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8.3%였는데 같은 해 3분기에는 23.4%로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이나 임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고 상가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분명 날벼락과 같은 상황일 텐데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비싸게 분양을 받았는데 상가가 공실로 남아 있으니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또 이제 은행이자도 계속 물어야 하고 이래서 이제 도로 상가를 팔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부도가 나서 상가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종시 고운동의 한 상가 1층에 있는 상가 사례를 보면요. 전용 면적 162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49평 정도가 되는 상가가 올 초 이제 법원 경매로 나왔었는데 세 차례나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가는 2,530가구 이상을 끼고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초 감정가인 17억 8,8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도 이제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이 상가의 최저 경매가는 6억 1,328만 원으로 감정가의 34% 선까지 낮아진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까지 매수자가 안 나오면은 최저 응찰가는 감정가의 24%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3분의 1이 떨어졌는데도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는다. 이건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 상가 하나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세종시에서 이루어진 상가 경매 건수가 총 11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작년 전체 경매 건수의 58% 수준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월 만에 지난해 경매 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긴 것이죠. 하지만 낙찰된 물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예.
예. 그 작년에 세종시의 상가 경매 낙찰률이 26% 정도, 낙찰가율은 61% 정도라고 하니까 작년도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를 예상하지 않은 과잉 공급 뭐 이런 부분도 뭐 분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수요에 비해서 지나치게 상가를 많이 지은 탓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또 지나치게 높았던 분양가도 이런 그 현상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가를 예를 들면은 18억에 분양을 받았다면은 뭐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수익도 얻어야 되니까 최소 이제 연 4%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보증금 3억 원에 그 월세 7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료 수준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32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손해였던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도 번화한 지역도 이렇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이른바 목 좋은 곳으로 꼽히는 도담동 일대도 2014년 입주한 그 2층 상가 15개 점포 중 6군데가 비어 있다고 하고요. 준공이 5년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제 공실인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몇 달간은 공짜로 점포를 빌려주는 뭐 이른바 렌트프리 조건을 내건 상가 건물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세종 시민들은 이러면 이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주 여건이 되게 안 좋은 것인데요. 그 처음 상가를 지을 때 건설사나 시행사들은 은행 빚을 내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엄청 비싼 마진을 붙여서 팝니다. 그리고 이제 번 돈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챙기고 또 은행빚도 갚겠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줬던 은행이나 시행사, 건설사는 모두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빚을 내서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산 값에 3분의 1 토막난 상가로 인해서 재산을 잃게 됩니다. 이른바 뭐 제로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인구는 줄고 있고 신규 부동산과 상가 공급은 늘고 있고 그 위태롭게 금융 정책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 세종시의 상가 공실 현상이라는 나비 효과를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오늘은 정진우 PD 대신 최연수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생충입니다. 영화 기생충입니까? 들어보시죠. 네.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7월 우리 지역 국립대학인 공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소명 기간을 거치고 약 1년 만에 드디어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 결과 총 48건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예. 건수도 많지만 그 방법도 아주 다양했고요. 상식 예.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공주대는 지난 2014년부터 이 총장이 부재 상태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이 학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 결과가 1년 만에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 비리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국립대 총장 임명 절차는요, 대학에서 1, 2순위 후보를 추천하고요,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4년 3월 서만철 총장이 충남 교육감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뒤에 간선에 의해 김영규 교수를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추천을 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을 거부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총장 권력을 놓고 학내 교수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총장 부재 사태가 무려 5년여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 20일 직선제로 원성수 박사가 신임 총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는 비정상적인 지난 5년간의 공주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공개된 감사 결과를 좀 살펴볼까요? 어떤 네. 비리가 있었는지. 48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중에서 저희 대세남에서는 지난주에 공주대 교수 갑질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 인터뷰를 방송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갑질 교수의 행태가 이번 감사에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예. 이 교수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0개월 동안 223일을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결근 처리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연가를 뺀 176일에 대한 급여 2,590만 원을
출근 한번 하지 않고 어허. 지급받았습니다. 예. 또 다른 교수의 경우에는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28차례에 걸쳐서 1억 600여만 원의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예. 이 중에 1,500만 원어치는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로 거래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교직원 17명은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족 수당과 복지비 등 1,900여만 원을 받아갔고요. 업무 추진비 5,200여만 원을 교직원의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등 총 이렇게 48건의 비리가 이번 종합감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한 생물체가 다른 종의 생물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제 양쪽이 서로 이득을 취하면 공생이라고 말하지만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 기생충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극장가에서는 영화 기생충이 아주 인기몰이 중입니다만 예.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지역 국립대에서는 자신의 사익을 챙겨온 기생충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것이 아주 씁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 빨대를 꼽았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누구보다도 이 교육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덕성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행태가 참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 택시기사를 향한 일부 승객들의 폭언과 폭행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지역에서도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이 격분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허.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하는 여성 택시기사들의 경우에는 주치 승객을 만나게 됐을 때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에 대전시가 여성 택시 운수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 22대의 택시 내에 7월 중으로 격벽 설치를 완료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네. 택시에 그 벽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대전시도 그렇게 벽을 설치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이 택시 내 보호 격벽 설치 사업은요, 전국에서 서울, 부산, 대구 같은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사업을 추진했거나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예. 최근 5년간 우리 지역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등 운행 도중에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한 해 평균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2006년부터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 시내버스처럼 택시에도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22대의 택시에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또 운전자 본인 50% 부담으로 격벽을 설치하고요. 설치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한 후에 희망에 따라서 설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격벽은요, 망치로 가격을 해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실제 자비를 들여서 격벽을 설치해온 그 기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격벽 설치 후에는 기지개 한번 켜기도 좀 어렵고요. 예. 약간은 실내 후사경에 불빛이 반사돼서 눈이 아플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 불편하시군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아무쪼록 택시 내의 이 보호 격벽 설치가 이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런 걸 설치해서라도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네. 뭐 운전 좀 불편하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이 설치가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오늘은 최연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이사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오늘도 최연수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외상입니다. 외상이요? 네, 외상. 예. 뭘 먹고 돈 안 내는 외상이요? 그렇습니다. 예. 국내 대학과 정부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 얘기인데요. 천안 서북경찰서가 최근 한 연구 기자재 판매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상 내역이 적힌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요즘도 외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예. 이 장부에는요, 정부의 연구 지원비를 받는 국내 대학과 정부 출연연 소속 연구자
20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 뒤 연구자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외상으로 기자재를 구입했고요. 이런 식으로 장부에 적힌 외상 규모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뭐 통상적인 외상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근데 혹시 돈을 아예 떼먹은 것도 아닌데 이게 뭐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정부의 연구 지원금을 받는 연구자가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기자재를 샀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요. 연구비를 착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현행 연구개발 제도상 연구 기자재 외상 구입은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 외상 구입이 불법인 만큼 외상 장부에 이름을 올린 연구자는 해당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고요. 예. 만약 이 과정에서 실제로 연구비 착복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상을 통해서 이 연구비를 착복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예 원천적으로 외상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외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연구자들도요.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 외상 구매를 하게 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항변을 하는데요. 예. 정부 R&D 사업에 선정이 되면 연구비가 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으로 또 출연료는 연구지원팀을 통해서 연구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연구자는 계획서에 따라서 이 돈을 인건비와 또 실험 기자재 구매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가 생기면 연구 책임자의 결제 하에 업체에 구매 요청을 하고요. 구매한 뒤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실험에 필요한 장갑 하나를 살 때도 매번 연구 책임자를 찾아가서 결제를 받고 또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연구실에서는 편의상 외상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모아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꺼번에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또 연간 3천만 원씩 총 3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자가 4천만 원짜리 연구 장비를 구매한다고 하면 연간 3천만 원에 한해서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부족한 자금만큼 외상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연구비가 들어오면 그때 영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있다고 합니다. 예. 규제와 현장의 현재 실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연구비를 뭐 착복하려는 나쁜 의도가 아니어도 이 현 제도 하에서는 연구자들이 이 융통성기 연구비를 활용하기 참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일면 뭐 연구자들의 어려움도 이해는 갑니다. 예, 하지만 이런 외상 구매 활동은 현재 불법인 만큼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예. 또 무엇보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비가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그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군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내 마음속의 저장입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대학 시절에 졸업 앨범 사진 찍었던 그때 기억하시나요? 아, 예. 네. 뭐 온갖 설레죠. 멋을 다 내고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뭐 저는 뭐 미용실도 한 번씩 갔다 왔고요. 화장도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옷도 좀 사 입고. 그때는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참 다들 맞아요. 예쁠 예뻤던 때 시절이 나이인데 예. 그리고 이제 학과 동기들과 또 삼삼오오 모여서 이 사진을 찍었던 그런 추억 있으실 텐데요. 예. 요즘 대학가는 이 졸업 앨범 촬영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예, 요즘 대학가에서는 이 졸업 앨범 촬영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졸업 앨범 제작에 어려움이 아하. 많다고 합니다. 예. 또 제작을 한다 해도 구매하지 않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역 한 대학의 경우에 올 2월 학위 수여를 받은 4천여 명 중에 졸업 앨범 구매는 약 500여 명에 불과했고요.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상황은 좀 비슷했습니다. 예. 이렇게 졸업 앨범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데는 5, 6만 원 하는 앨범 구입비도 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졸업 앨범 대신 이북 형태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만 있으면 사진 다 찍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네. 그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변화된 세태를 반영한다. 뭐 그런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또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워낙 힘들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유 있게 뭐 졸업앨범 찍고 사진 찍고 이럴 그렇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세태를 반영하는 부분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은 졸업 앨범 대신에 개인 촬영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왜 졸업하면 그 졸업 앨범 하나쯤은 당연히 좀 있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예. 기성세대들에게는 조금 낯선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학창 시절의 추억마저도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꺼내봐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최연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